국가의 법률이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엔 조례가 있습니다.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조례안의 의미와 내용을 살펴보는 조례톡 시간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출발, 오늘 준비한 조례안은 바로 이겁니다. 조례안을 발의한 우형찬 서울시의회 의원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렁찬 희망엔진 우형찬 서울시의원입니다. 네. 네, 의원님께서는 이제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셨어요. 네, 오랜 기간 이제 항공기 소음 문제에 좀 관심을 갖고 대책 마련을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김포공항 인근 주민들의 소음 피해 어느 정도입니까? 일단 우리가 대입 수능 시험 볼 때 영어 듣기 시험 할 때는 비행기가 하늘을 안 다니지 않습니까? 네. 수업에 방해받기 때문인데 그런 생활이 1년 365일 계속되는 곳입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못 하고요. 어린아이 같은 경우, 신생아 같은 경우 귀에 솜을 막고 있어야지만 또 안정적으로 잠을 들 수 있고, 네. 우리가 전화 통화를 하다가 비행기가 지나갈 때는 전화 통화를 멈춰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화하다가 잠깐 멈추게 되면 욱하는 화도 치밀어 오르죠. 정신건강에도 해롭고, 또 비행기가 지나가다 보면은 고도 제한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건물을 높게 못 짓게 네, 되다 그렇죠. 보니까 지역은 또 낙후되고, 또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은 떠나다 보니까 지하철이 들어오지가 않고 총체적 난국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 이제 김포공항 또 공항의 소음 피해 지역에 겪는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김포공항 소음 문제로 고통을 받는 이제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지난 2016년에 이제 처음 제정이 됐어요. 어떤 내용들이 담겼습니까? 간단하게 공항 소음 문제를 사실은 그동안에 이제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서울시에서 좀 이렇게 한 발 떼어 있었는데, 이제는 서울시 의회가 나서서 공항 소음 피해를 겪는 분들도 우리 서울 시민이다. 서울시 의회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다가가자. 어떤 고통을 받고 있고 무엇을 원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킬지 시민들과 대화하고 새로운 대책을 찾자. 이런 것이 이번에 조례에 담긴 내용이었고, 공항 소음 지원센터에 담긴 내용입니다. 그 이제 서울시 차원에서 이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이제 할 수 있겠는데요. 네. 한 조례 제정이 되고 그냥 5년 정도가 좀 지났는데 그간의 성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굉장히 이제 많은 관심이 높아졌죠. 네. 그다음에 서울시에서도 관심을 가지면서 여론이 모아지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좀 결실적으로 이어지는 게 우리가 여름철에 전기료 지원 같은 것도 좀 해당이 되고요. 네. 이제 좀 더 나아가서 김포공항을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우리 서울의 발전을 위해서,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김포공항은 이제 이전을 할 때가 됐다라는 많은 논의까지 이끌어낸 것이 조례의 큰 성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김포공항 이전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얻을 수 있는 것, 서울시가 얻을 수가 있는 것을 함께 공유하는 그 시작점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례에서 지원 조례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이전 문제까지도 네. 이렇게 옮겨왔군요. 근데 조례를 좀 살펴보면 이제 조례에 이제 근거를 해서 주민지원센터가 이제 구체적으로 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나요? 가장 큰 거는 이제 공항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이 강서, 야롱, 양천, 구로, 금천도 있고, 네. 경기도 김포가 있고, 부천이 있고, 또 광명시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디에 민원을 넣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곳이 없었는데 이제 소음센터에서 그런 민원들을 허심탄회하게 받고요. 또 의외로 공항 소음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공항 인근에 살지 않는 분들은 모릅니다. 그렇죠. 얼마나 시끄럽고 얼마나 고통받고 얼마나 재산의 침해를 받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알렸다는 점도 있고요. 또 공항이 우리나라에 14개 공항이 있는데 이 14개 공항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과 연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청주공항은 어떻고 제주공항은 어떻고 부산공항은 어떻고 이런 것들이 연대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얼마나 소음이 심각한지 직접 측정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당신은 진단 몇 주 나왔습니다라고 판단하는 게 지금의 공항소음 진단의 문제점입니다. 이제는 소음 피해 받는 사람들이 직접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양측을 비교를 해서 어느 쪽이 더 합리적이고 또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를 찾아 나서는 점도 큰 성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제 조례가 조금씩 이제 수정되고 좀 보완이 되면서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또 활동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소음 피해를 이제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제 계속 이어져 왔는데, 그렇다면 이제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이제 궁극적으로는 어떤 방안들이 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궁극적으로 가야 될 방향은 바로 이제 김포공항의 이전이죠. 인천공항으로 일부가 가고 또 경기 남부 수원 화성 쪽에 경기 남부공항이 생깁니다. 경기 남부공항으로 가고 우리 앵커님이 1년에 아마 김포공항 많이 가시면 5, 6번, 안 가실 때는 한두 번 정도 가실 겁니다. 네. 의외로 김포공항을 가는 일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부권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인천공항을 가면 되고 강남 쪽 이런 분들은 경기 남부공항을 가면 되고 강동권은 청주공항을 가면 되고 남양주나 의정부 쪽은 원주공항을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김포공항을 대신할 부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은 또 옮겨가는 공항은 그 지역의 지역 발전이 되고 김포공항일 때는 또 부동산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고 우리 상암신도 상암지구를 갖다가 스마트 도시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확대해서 김포 지역에 만들게 되면 새로운 도시 모델도 수출할 수가 있고 또 김포공항을 이용했던 많은 사람들이 인천공항을 가게 되면 우리가 인천대교, 공항철도, 영종대교 수많은 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이 지역에 대한 적자 부분도 해결될 수가 있고 또 이 김포공항 일대가 자족 도시가 되면은 그동안에 우리 9호선이 최악의 지옥철이라고 합니다. 그 강서에서 강남과 강동으로 가는 건데 그쪽의 수요가 김포 인근에서 소화가 된다면은 그 지옥철 문제도 해결될 수가 있고 교통 정체도 해소가 될 수가 있죠. 네. 예. 근데 이런 부분들은 약간 이제 국가적인 사무에 좀 더 가깝잖아요. 그럼 이제 그 전까지는 그래도 피해자 그 지역 주민들이 이제 이해와 요구를 반영한 이제 생활 좀 밀착형 지원책도 좀 필요해 보이는데 좀 더 보완해야 될 부분들도 있을까요? 일단 이제 국제선이 김포공항에 다니고 있습니다. 네. 원래 이제 2001년에 인천공항이 개항했을 때 다시는 이제 김포공항에는 국제선이 다니지 않는다고 했다가 2003년부터 다시 다니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이제 국제선을 인천공항으로 가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밤 11시부터는 지금 비행기가 못 다니고 있거든요. 네. 그걸 좀 1시간 정도 앞당겨서 밤에는 잠을 자야 될 거 아닙니까? 특히 여름철에는 창문을 열고 잠을 자야 되는데 비행기가 한번 지나가면은 잠에서 다 깨야 되고 뭐 전화도 통화가 안 되니까 이런 부분도 좀 지켜놔야 되고 나가야 될 것 같고요. 또 어린이집하고 그다음에 유치원 같은데 전기료를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름철에 창문을 열어놓고 있어야 되는데 비행기 소리 때문에 창문을 못 열어놓으니 이제 에어컨을 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전기료가 꽤 많이 나오죠. 그럼 전기료를 지원해줘야 되고 또 학교 수업 시간에 창문을 열고 수업을 못 하거든요. 그럼 또 에어컨에 대한 전기료 지원도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다양한 실생활에 가까운 지원책도 지금 마련하고 또 실천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끝으로 의원님께서는 이제 교통위원회 이제 위원장으로 활동을 또 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교통 관련 문제들 발굴하고 이제 그 여러 가지 정책을 마련하는 데 쓰고 계신데 앞으로의 의정 목표라고 할까요? 그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해결해 날 계획이십니까? 교통이 발전하면 문화가 발전하고 또 문화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통이 필요합니다. 이제 빠르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서울의 모든 역량을 교통에 집중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예산을 보다 많이 가져오고 또 새로운 첨단 아이템들이 서울시 도시교통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긍정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으로 약속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출발. 오늘 준비한 조례안은 우형찬 서울시 의원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